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저희 얘기할 주제는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저희가 무슨 게임을 하든 축구를 하든 해도 수비보다 공격하는 거를 대부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잘 못해. 그러면 수비 포지션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도 잘하는 사람이 공격을 하는 거고 잘 못하는 사람은 수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주식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가 되는 거를 공식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로 성공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어니스트님은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인가요? 저랑 이제 어니스트님이 어떤 주식을 하는지부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공격적인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리스크를 높이는 매매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고, 그런 거를 컨트롤하려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요. 막 되게 방어적인 매매만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거 자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왜냐면 이제 공격, 방어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무래도 가격대, 차트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 가격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들어가면 공격적인 거, 여기서 들어가면 방어적인 거,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일단 그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낮다고 해서 방어적인 거고 가격이 높다고 해서 공격적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뭐하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저는 투자를 다룸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을 토대로 리스크를 좀 더 높이는 행동이 그래도 공격적인 거고, 리스크를 낮춰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에 방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의 의식의 사고 흐름대로 좀 질문을 해본 건데, 단순하게 지금 제 질문 케이스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때 들어가면은 방어적인 매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여기서도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적일 수도 있고 방어적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내가 1억인데 여기서 10만원 삑짝 쪽 들어가가지고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야,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비중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입하는 시점에서의 비중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해서 그 종합적인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머릿속으로 그런 걸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가격, 현재 시점에서의 그냥 상황,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근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높은 가격대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흐름부터 이어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전 투자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버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냥 전량 매도해서 수익 확실하게 챙기고 방어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인 매매로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비중을 늘리면서 더 확실한 공격을 위한 초석을 만드는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즐겨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최대한 높일 수 있을 만큼 높이고, 이 이후의 흐름까지도 온전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자주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로 성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일 텐데, 어떻게 해야 이런 주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제 기준에서는 일단 테크니컬적으로는 잔잔바리 공격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종목 빨리 올라가네, 빨리 뭐 해봐야지 해서 여기서 처음 매수해서 빨리 수익 챙겨야지,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하면 이걸 스캘핑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스캘핑이 성립되려면은 자금이 커야 됩니다. 자금이 커서 그 중에 낮은 비중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금액대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개인의 만족도에 충족될 정도로 시드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모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의 스캘핑은 그냥 잔잔바리 공격이에요. 그럼 그거는 이왕이면 저는 피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제 되게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저도 한때 이제 그런 착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당일 거래량 상위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막 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잘 가는 그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장중에 특히 장 초반에 나 오늘 이걸로 한번 단타 쳐볼까? 이걸로 한번 스캘핑 해볼까?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서칭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잔잔바리로 들어가요. 왜? 나 이 종목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처음 봤고 그냥 단순히 수급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로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라도 좀 수익 내자라는 그런 심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매매를 하루에 막 3, 4번, 15번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는 되게 공격적인 사람이야, 자주 공격을 하는 그런 투자자야 라고 자체평가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그거만큼 또 수비적인 주식도 없더라. 왜냐면 다른 데서 나는 손실을 그렇게라도 해서 보존하고 싶은 그런 심리이고, 그거 해가지고 대단한 수익 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뭔가 좀 전반적으로 수비를 하되 조금씩 공격을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게. 근데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단순 착각을 떠나서 그런 주식들이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모르는데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막 물리는 게 하나 둘 쌓이고 그러면은 정작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돈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이 물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공격을 못 한다던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 속에 나의 비중을 잘 태워야 돼요. 이 얘기가 좀 추상적이면은 좀 비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윷놀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윷놀이 할 때 말 하나가 그냥 열심히 달릴 수도 있지만 말을 업는다고 하죠. 이렇게 잘 업어서. 그래서 달리게 되면은 똑같이 달렸었을 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대신에 주의사항은 잡히면 안 되겠죠. 잡히면은 게임이 힘들어지겠죠. 이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고, 잡히는 상황이 리스크인 거고, 이걸 통제하면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고, 매매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어떤 특정 상황에서 여기서 그냥 무조건 업어 비중 몰빵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잡히면 끝나버리겠죠.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다 없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고 확대할 수 있는 이 행위가, 저는 이게 공격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윷놀이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러니까 잘 태워야 된다. 비중을 많이 태워야 된다도 아니고 잘 태워야 된다. 뭐 이거에 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로 성공하는 방법, 첫 번째 노하우라고 말씀하신 거는 비중을 잘 태워라,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그 말을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비중을 잘 태우라고 했으니까 나 잘 태워야지 하고 태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전에서는.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건 그 태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진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 작업. 이런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대표적으로 가격대도 상승해주고 있고 거래량도 붙어주면서 흔히 말하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때 처음에 그냥 여기서 시작을 한다. 시작하는데 그냥 비중 무조건 잘 태우면 되지 해서 여기서 뭐 100% 아니면은 100%에 준하게 한 번에 고비중을 딱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락을 한다. 그럼 이때 태워놨었던 비중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답이 안 나오겠죠.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고 고비중만큼 하이 리스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비중을 어느 정도 모아가면서 끌고 오다가 여기서 비중을 한 번 더 확대하면서 한번 점프시키고, 그러면서 컨트롤하면서 보안 매매도 하고 약수익 매매도 하고 수익 실현도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 때 여기서 담금질이라고 저는 은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비중을 딱 완성을 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바로 빠른 매매로 이어붙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하락하는 상황이 왔었을 때 중간에 보안 매매 기회가 자신한테 한 번 더 있거든요. 즉 공격은 유리할 때 하는 거다, 이 말을 제가 정말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은 좀 플러스 평가 수익률을 깔고 있었을 때 이거를 토대로 비중을 채우게 되면은 비중이 늘어났지만 다시 하락해서 이 플러스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전에 보합 상황을 거쳐가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거를 잘 활용하면서 비중을 순간적으로 키우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공격적인 매매 잘하려면 그걸 잘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니까 매우 중요한 얘기고,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몇몇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이야기인데, 요즘 같은 때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하다못해 이런 종목들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고점이고 뭔가 좀 앞서서 준비해 놓을 그런 시기를 놓친 이런 상황들의 종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관념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공격적인 주식 투자자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1차적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근데 지금 아까 앞서서의 흐름을 얘기를 하시면은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전고점을 넘어선 860포인트 정도 가까이 돼 있는 최근에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스타 종목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과 좀 무관한 막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이런 좋은 상황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닥을 기는 걸로. 근데 그러자면 이거는 또 약간 좀 역설 아닌가, 수비를 하는 거지 공격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내가 공격적인 주식을 하고 싶은데 뭔가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너무 양극화 시키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이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공격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공격적인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의 매매에 가까운 거다. 왜냐? 이 공격 성공한다 한들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데 라고 볼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잔잔바리 공격에 가까워요. 공격의 실효성 자체가 실전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박 나는 거 꿈꾸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못해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렇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나온다 한들 그건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어쩌다 진짜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운에 얻어걸린 형태에 더 가깝거든요. 이걸 공격이라고 말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공격을 잘한다는 거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 빌드업을 잘해 나간다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 그러면은 내가 그냥 이런 데서 재미없게 계속 뭔가를 하란 얘기인가요? 실력이 부족하면은 여기서부터 훈련과 연습을 시작하는 거 맞죠? 근데 실력이 좀 쌓이면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올라가기 전에 전조 파동에서 뭐든 그 행위를 계속해서 트라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이제 시도하는 모든 종목이 이런 상승을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는 거는 이 상황을 만날 수 있게끔 준비 작업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골을 넣기 위해서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 거 없이 여기서만 얘기하면 모든 종목의 흐름이 똑같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조일 알미늄이 아까처럼 이렇게 좀 슈팅이 나왔지만 다른 종목들은 이런 상황의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공격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많이 올랐는데 이미 뭔가 좀 불안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그만큼 실력이 부족한 거고 이 종목을 소화할 능력이 현재 본인에게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실력이 뒷받침되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공격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공격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면 제가 말했던 요즘 같은 때 마치 수비하듯이 막 재미없는 종목으로 주식을 하는 게 그게 공격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벗어날 수 있고요, 그거는. 네, 주식 투자는 결국에 그 끝에 가서 실력과 경험이 충분히 쌓이고 나면 그 끝에 가서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 시합이거든요. 그 시합을 잘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공격을 할 때 제대로 공격을 해서 같은 기회를 만났을 때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잘 내야 돼요. 누군가는 10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100과 1000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차이는 결국에는 비중을 어떻게 잘 몰고 가느냐의 차이인 거고, 근데 100과 1000의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반대급부의 하락을 만났었을 때 이만큼 마이너스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방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격을 잘한다는 얘기에 드러나지 않는 핵심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제대로 공격을 한다. 즉 단계를 점진적으로 딱딱딱 나눠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지, 나 그냥 욕심 나니까 여기서 바로 뛰어들래, 앞에 준비 작업 없이 그냥 워밍업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몸도 안 풀고 그냥 실전 바로 뛰어들래, 이러면 부상만 당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로 들으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공격과 수비가 나눠져 있는 스포츠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주식은
그렇게 안 하시죠?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저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힘줘서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면서 하다가 결국은 그냥 주식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본 거고요. 이게 그리고 안다고 그냥 바로 실천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큰 문제이긴 합니다. 내가 공격할 준비를 해야지, 그 상황을 만들어야지 해봤자 훈련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뭔가 마음이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데 훈련이고 실전에서의 연습이고 몸에 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안 되는 거 이렇게 뛰어들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 훈련한다 그런 거보다 되는 방향으로 훈련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는 그 부분 꼭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말고도 실전 투자 클럽을 하면서 많은 분들 모아두고서 매매 훈련해드리고 실전에서 가이드해드리고 조언도 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내는 거 역량 키울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창에다가 저희 운영하는 카페 있거든요. 카페에 공지사항으로 넘어가는 링크를 하나 걸어둘게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어떤 클럽인지 어떻게 가입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